26번 문제입니다. 제1사분면 위의 점 P에 대해서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를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일단 그림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면 X축, Y축이 있고, 자, Y는 X는 이렇게 있겠지? Y는 X가 있고, 이때 자, 이렇게 OP를 그리고 그 다음에 P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한다 그랬고, Q를 원점 대칭 이동한 점,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넘어오겠지? 자, 이 점을 R이라고 한다 그랬고, 각각 나타내는 각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자, 일단 얘가 알파. 그럼 이게 베타잖아. 그쵸? 근데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요각이 알파면 요각도 알파가 된다고. 그러면 OQ가 나타내는 각인 베타는 지금 요 부분이잖아요. 얘가 지금 시초선이니까 얘가 베타인데 베타는 90도에서 알파를 뺀 각이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게 베타는 90도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야 라고 볼 수 있고, 자, 원점 대칭했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야. 얘네들은 막곡지각이니까 요거 크기 당연히 같죠? 그러면 자, R이 나타내는 동경을 표현을 해주면 일단은 요렇게가 R인데, 그쵸? 요렇게가 R인데 어디서? 270도에서 알파를 뺀 각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감마라는 각은 270도인 2분의 3 파이에서 알파를 뺀 각이 됩니다. 이때 지금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주어졌지. 자, 일단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사인 베타와 탄젠트 감마인데, 사인 베타는 자, 베타 자리에 넣어주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자, 2분의 홀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모두 다 2분의 여기가 홀수 파이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요가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고, 자, 1사분면이기 때문에 원래 사인이 플러스, 그래서 코사인 알파와 같아져요. 자, 다음 탄젠트 감마는 탄젠트 감마 대신에 2분의 3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2분의 홀수 파이, 여기가 홀수면 2분의 홀수면 탄젠트는 뭐로 바뀌지? 우리가 원을 할 때는 역수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미적분을 공부를 하면서 탄젠트의 역수가 코탄젠트라는 걸 배워요. 근데 혹시라도 아직 미적분에서 삼각함수 파트를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쌤이 코탄젠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탄젠트의 역수로 표현을 할게요. 자, 2분의 홀수 파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여기는 그냥 알파. 자, 2분의 여기가 홀수면 탄젠트 역수로 바뀌고 짝수면 그대로 탄젠트로 가는 겁니다. 자, 부호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자, 원래 몇 사분면의 각이야? 3사분면의 각이야. 그럼 원래 탄젠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원래 부호 그대로 가지고 가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잡힐 거고, 뭘 통해서? 사인 알파를 통해서 코사인과 탄젠트를 모두 구해주면 되겠지. 그쵸? 자, 삼각형 그려서 할게요. 알파라는 아이는 예각이었고, 사인 값이 3분의 1이니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3, 1 써주면 되고,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9-1이 8이니까 루트 8이죠. 요 길이가. 루트 8은 2 루트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이렇게 잡으면 되니까 3분의 2 루트 2가 되고, 자, 탄젠트는 이렇게니까 2 루트 2분의 1인데 탄젠트 알파의 역수기 때문에 2 루트 2가 되겠지. 됐나요? 자, 넣어줄게요. 구하고자 하는 값 이제 구해보면 9 곱하기 사인 제곱 알파. 자, 사인 제곱 베타. 사인 베타가 이거잖아. 자, 제곱해주면 9분의 8 플러스, 자, 탄젠트 제곱 감마가 뭐가 나오냐면, 일단 탄젠트 제곱 감마를 잡을 건데, 탄젠트 감마는 뭐랑 같았어? 탄젠트 알파분의 1이랑 같았고 2 루트 2가 나왔으니까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분배해주면 얘는 8, 이렇게 해주면 72, 계산해주면 80이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답은 80이 되겠어요. 27번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도형에다가 지금 정사각형을 9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눠 놓은 모양인데 여기에다가 빨간색, 파란색을 포함하여 9가지 색을 칠한대요. 9가지 색을 칠할 건데 자,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꼭지점을 공유하면 안 되고 회전시켰을 때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볼 거기 때문에 회전시켜서 일치하는 경우는 하나로 세야 된다 라는 건데 자, 원순열의 어떤 개념을 좀 접목시켜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빨파를 먼저 고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골라볼 건데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리가 하나가 있지. 이 가운데 뭔가 들어가면 빨이나 파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이 자리는 자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자리가 없으니까 빨강을 넣었다고 치면 파랑을 넣을 자리가 없어서 자, 이 자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자리야. 빨파에 대해서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자, 빨하고 파를 넣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어쨌든 요 가상자리 뭐라 그러지? 가상이 아니지? 가장자리에 두 개를 선택해서 빨파를 넣을 건데 자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자 빨하고 파를 자, 이렇게 넣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여기랑 여기 넣을 수 있지. 그리고 여기랑 여기 넣을 수 있지. 맞죠? 그리고 또 뭐가 있지? 그리고 여기랑 또 여기 넣을 수 있죠. 조금만 더 그려볼게요. 우리 회전시켜서 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회전시켰을 때 일치시킬 수 있으면 그건 또 세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 두 개만 더 그리고 나서 봅시다. 여기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그러니까 요 끝에 모서리를 포함하는 경우를 세고 있는 거예요, 쌤이. 자, 요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자 요렇게면 여기면 이렇게 돌리면 얘랑 똑같은 모양이니까 땡. 그러면 쌤 요거랑 요거도 회전시켜서 똑같이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 테트리스 할 때 보면 테트리스에서 요 모양이 내려올 때랑 요 모양이 내려올 때랑 어때? 같아? 다르지. 이거는 어떻게 뒤집지 않으면 똑같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은 서로 다른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만으로는 일치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뒤집지 않으면. 그치? 그래서 요 모양하고 얘는 지금 요 니은이잖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양 끝에 들어간 거랑 요렇게 해서 양 끝에 들어간 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안 한다 그랬지. 그치? 여긴 땡. 그럼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자, 쌤이 요 위에서 빨파를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요 모퉁이에다가 넣는 경우를 생각을 했죠. 그쵸? 그러니까 요 끝에 이 네 모서리 중에 일단 한 모서리에 고정을 해 놓은 거야. 모서리에 넣은 경우, 요 모퉁이에 넣은 경우는 요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모퉁이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요런 자리에만 넣어서 넣는 방법은 없나요? 있지. 어떻게 넣으면 돼? 요래 넣으면 되지. 요렇게. 그쵸? 자, 이렇게랑 이렇게는 같은 거니까 더 이상 생각할 건 없네요. 그러면 얘는 필요 없는 그림이네. 그치? 이제 생각을 해볼까? 일단 빨파를 넣는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요 경우는 어때? 빨파하고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 생각할 수 있나? 있지. 왜냐면 자, 여기는 왼쪽 요쪽에서 지금 우리가 보이는 방향으로 들여다봤을 때 왼쪽 위에 모퉁이 자리고 이건 오른쪽 위에 모퉁이 자리니까 이 둘은 서로 다른 자리죠. 그래서 자, 빨파랑 파빨 둘 다 세줘야 돼. 이 경우가 두 가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파 두 가지.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이거 이렇게 회전시키면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빨파랑 파빨 똑같게 나오죠. 그쵸? 이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건 두 번 세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 번만 세주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빨파, 파빨 두 개 다 세줘야지. 이건 완전 둘이 다른 자리니까. 그래서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두 가지.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이거는 빨파랑 파빨인 경우 두 개가 같은 거지. 왜냐면 빨파를 돌리면 파빨이 되잖아. 얘도
빨파인데 회전시키면 팥발이 되니까 한 번만 세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한 번만. 자, 지금 쌤이 세준 요 아이들이 뭐 어떤 경우냐면 빨간색하고 파란색. 자, 레드랑 블루 쓴 거예요. 자, 요 두 가지를 먼저 넣은 경우의 수. 빨파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대한 거고. 자, 이제 끝냈어. 남은 건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하기 남은 7가지 색은 이제 여기다 그냥 나열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뒤에 7팩 써주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8 곱하기 7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자, 얘를 만족하는 경우를 k 곱하기 7 팩토리얼이라고 했을 때 k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어. 요 놈이 k가 되겠지?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k의 값은 8이야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a가 0보다 크고 7분의 4보다 작은 실수일 때 요 실수 a와 유리수 b 일단 여기까지 읽었어. 그럼 그때부터 머리가 아파. 자, 범위도 막 분수로 표현이 돼 있고 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또 미지수를 잔뜩 포함한 이런 삼각함수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일단 실수 A. 근데 우리가 구하는 뭐 미지수의 값은 거의 대부분 실수의 범위 안에서 잡히기 때문에 자, 얘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유리수 B입니다. 자, 유리수 B는 루트가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여야 되니까. 그리고 자, 만약에 우리 자연수나 정수 조건을 만약에 주잖아? 그럼 그건 진짜 강력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유리수 조건이니까 그렇게 강력한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B는 루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여기까지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일단은 요렇게 요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보니까 삼각함수 중에 사인 함수야.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장 먼저 주기를 먼저 따져주죠. 그쵸? 그래서 우리도 주기를 먼저 생각할 건데 주기 어떻게 찾지? 주기는 2파이를 x의 개수의 절대값을 달아서 나눠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주기가 2파인데 그것을 x의 개수에다 절대값을 달고 나눌 건데 절대값을 달고 나눌 건데 일단은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얘가 뭐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삼각함수, 사인 함수의 주기입니다. 아, 그럼 보니까 구간이 양의 방향으로는 한 주기가 잡혀 있고 음의 방향 쪽으로는 주기의 반이 잡혀 있겠네. 그쵸? 자,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을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축 없이 x축은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갔는지 얼마나 내려왔는지는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x축 없이 자, y축만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사인 그래프니까 요렇게 자, 이렇게 한 주기가 우변에는 그려지겠지? 그쵸? 우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오른쪽에 x의 양의 방향에 그려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반이 요 반대쪽에 그려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파이 자, 여기가 한 주기가 끝난 a분의 2파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축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봐야 하는데 자, 여기서 두 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 자, y는 fx의 그래프가 두 점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과 2분의 7 파이, 0을 지난다고 했어. 일단 0이라는 건 y는 0이잖아. 이 x축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y가 0이라 소리는 x축이야.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때 x좌표가 음수도 나오고 양수도 나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자, 축이 만약에 요렇게 위쪽에 있잖아? 그럼 여기 어떻게 돼? 양수만 나오죠. 그쵸? 근데 음수에서도 교점이 나왔다 소리는 축은 요 아랫부분에 있구나 라는 건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x축을 요렇게 해서 잡아볼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양수 쪽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분의 7파이고 음수 쪽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 상태에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에 x값은 a분의 파이였겠지? 자, a의 범위가 0에서 7분의 4라고 주어졌어. a의 범위가 0에서 7분의 4라고 주어졌어요. 지금 여기는
a분의 1에 대한 i의 범위를 찾아줘야지. 자, a분의 파이를 구하려면 a분의 1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파이를 달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자, a의 범위가 0에서 7분의 4 사이에 있을 때 그때 a분의 2파이는 어느 쪽에 위치를 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면 자, a가 0보다 크고 7분의 4보다 작은 상황이야. 자, 양수고 7분의 4보다 작아.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되지? 뒤집으면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쵸? 자, 뒤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니까 a분의 1은 4분의 7보다는 큰 상태입니다. 그쵸? 자, a분의 1이 4분의 7보다 큰 상태고 그렇다면 a분의 2파이는 어떻게 돼? 그러면 a분의 2파이는 2파이 곱해주면 4분의 7 곱하기 2파이보다 크기 때문에 쭝쭝 지워지면 a분의 2파이는 2분의 7파이보다 큰데 위치하고 있어. 다시 여기 써보면 a분의 2파이는 2분의 7파이보다 큰데 위치하고 있어. 그럼 a분의 파이는 이거 반으로 나눠주면 4분의 7파이보다 큰데 위치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럼 2분의 7파이의 위치는 자, 얘는 4분의 7파이보다 일단 큰 쪽인데 얘는 2분의 7파이보다 크잖아. 그럼 확실한 건 얘가 2분의 7파이보다 큰 거지. 얘는 4분의 7파이보단 크지만 2분의 7파이보다는 어떤지 알 수 없잖아. 작을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2분의 7파이보다 얘가 확실히 크기 때문에 자, 여기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2분의 7파이라고 잡아볼게요. 미지수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한 걸 잡아줘야 되잖아. 그럼 얘가 2분의 7파이야.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될 수 있는 값은 얘 아니면 얘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 케이스를 첫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를 두 번째 왜냐면 x축하고 만나는 x축과의 교점 중에서 자 음수인 i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되거나 얘가 될 테니까 요 둘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2분의 7파이, 0을 지나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을 지난다. 자,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삼각 방정식 또는 삼각 부등식은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인 경우 볼까?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 당연히 어때? 같은 거겠죠. 그치? 왜냐면 삼각함수 그래프는 주기성을 띠고 있잖아. 계속 반복이 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겠지? 다시 말하면 요 길이 얼마야? 요 길이는 2분의 파이예요. 요 길이는 2분의 파이고 요 길이는 a분의 2파이에서 2분의 7파이를 빼준 거잖아. 맞나요? 그럼 일단 파이는 다 떼줄 수 있고 전부 다 2a를 곱해주면 여긴 a, 여기 2a 곱해주면 4가 되고 2a 곱해주면 얼마가 되는 거야? 7a가 되죠. 그쵸? 그럼 넘어오면 8a가 4니까 이때는 a의 값이 2분의 1이 나와요. 됐죠? 자, a의 값이 2분의 1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b의 값을 구해봐야 되지. 맞죠? 자,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 저기 fx 그래프 주어진 데다가 a에다 2분의 1을 넣어볼게요. 그럼 fx가 2 사인 2분의 1 x 플러스 b란 말이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얼마를 지나지? 0을 지나야 되죠. 그쵸? 그럼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b가 0이 될 것이고 자, 사인은 원점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사인 마이너스 x와 마이너스 사인 x가 같지. 원점 대칭인 함수 마이너스를 뱉어내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밖으로 뽑은 거고 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b는 0. 근데 얘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지. 그래서 b의 값이 루트 2가 잡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b는 유리수다라고 했어. 근데 뭐가 나왔어? 무리수가 나왔어. 그럼 이건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닌 거예요. 됐나요? 그럼 몇 번째 케이스겠어? 자, 두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여기 있을 때가 맞을 거고 자, 구해보면 이때는 자, 이번에도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합니다. 자,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어때? 같지?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a분의 2파이에서 2분의 7파이를 빼면 되고 a분의 2파이 빼기 2분의 7파이를 빼면 되고 이것과 자, 요 길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a분의 파이를 뺀 게 나오겠죠. 그쵸? 여기도 파이는 다 똑같이 있으니까 파이 다 떼버리고 2a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2a 곱하면 4, 여긴 2a 곱하면 마이너스 7a, 여기 2a 곱하면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는 일단 플러스고 2a 곱하면 2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면 2, 절로 넘어가면 6a가 돼서 a가 이번에는 3분의 1이 나와요. 자, 다시 어디다 넣을 거냐면 그 fx, 주어진 fx의 a 자리에다가 3분의 1을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fx는 2 사인 3분의 1 x 플러스 b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0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넣어주면 2 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b가 0이야 라고 볼 수 있고 자 어떻게? 원점 대칭인 함수는 마이너스 베터도 된다 그랬어. 자 사인 6분의 파이는 사인 30도고 2분의 1이죠. 그럼 2분의 1이 들어오면 여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b는 0 이렇게 돼서 b의 값이 뭐가 나오지? b의 값이 이번에는 1이 나오죠. 그쵸? 아 완벽하네. 이번에는 유리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b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 a는 뭐고? a는 3분의 1이고 b는 1인 경우가 우리가 찾는 자 가정의 모순이 없는 AP 값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론을 내면 자 30 곱하기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30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분배해서 구해주면 10 플러스 30이 되니까 구하고자 하는 값은 40이 나오게 되겠죠. 자 30번 문제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 fx가 있을 때 자, 실수 t에 대해서 gx는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x에 대한 함수지.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되지? 여기서 이제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g'x 어떻게 돼요? g'x는 fx가 되죠. 그쵸? 이거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gx라는 i가 어떻게 돼? 자 이놈을 적분을 한 다음에 윗끝은 x 넣은 것 값에서 t를 넣은 값을 빼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를 다시 미분하면 라지 f'x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자, x에 대해서 미분할 때 얘는 상수항이 되기 때문에 미분하면 라지 f'x란 말이지. 근데 라지 f'x가 뭐야? 스몰 fx인 거잖아. 왜냐면 f를 적분한 게 라지 f니까. 그렇기 때문에 g'x는 스몰 fx가 됩니다. 어쨌든 이 함수를 미분해주면 x에 대해 미분하면 fx가 나온다라는 거고 자 그렇다는 소리는 fx가 자 3차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라 그랬어? 4인 3차 함수라 그랬어. 그러면 gx는 자 g를 미분한 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gx는 얘를 적분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그쵸? 4분의 1이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가겠지? 자 gx 자체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돼요. 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고 가에서 보니까 f'a는 0이다. fx는 x는 a에서 뭐 극값을 갖는 케이스인 것 같죠? 그리고 자, 나에서 보면 gx-ga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자, gx-ga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1개다라고 했어.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 함수 자체가 4차 함수지. gx가 4차니까. 그리고 요게 4차 함수고 gx랑 모양은 똑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평행이동한 거잖아.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gx 그래프의 개형이 잡히면 걔를 뭐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놓은 함수라는 거라서 gx랑 모양은 똑같아. 맞죠? 4차 함수고 그리고 이 함수 자체가 a를 넣어주면 뭐가 나오지? a를 넣어주면 함수값이 0이 나오죠. 왜냐면 ga 빼기 ga가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x는 a에서 축하고의 교점이 생겨. x축하고의 교점이 생긴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 왜냐면 a를 넣어주면 0이 나오니까. 맞죠? 어쨌든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의 개수는 하나래. 우리가 4차 함수의 개형은 뭐를 가지고 따져주냐면 4차 함수를 미분한 자 도함수를 가지고
개형을 따지지, 4차 함수의 개형을. 근데 이 fx가 3차 항의 개수가 4인, 그러니까 최고차 항 개수가 4인 3차 함수니까 자, fx의 개형에 따라서 gx의 개형이 바뀌게 됩니다. 자, fx는 3차야. 최고차 항 개수 양수고, 그럼 축하구 교점이 1개던지, 축하구 교점이 2개던지, 축하구 교점이 3개던지, 축하구의 교점이 다시 요렇게 2개던지, 축하구의 교점이 요렇게 해서 1개던지. gx가 축하구 만날 수 있는 케이스를 다 잡아보면 이렇게 해요. 지금 fx가 이렇게 극값을 갖지 않고 쭉 증가할 수는 없나요? 자, 사실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는 하나, 일단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것의 개수가 1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면 fx가 그냥 쭉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축이 막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자, 얘가 fx면 얘가 g'x니까 gx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축이 어디 있든, 축이 뭐 여기 있든, 여기 있게 되면, 자, 그래프 절대값 잡으면 이렇게 가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2개가 생기고,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축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절대값 잡아도 얘 그대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왜냐면 아랫부분이 없으니까 꺾여 올릴 게 없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없어요. 그쵸? 그럼 축이 밑에 있으면 더더욱이 그렇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아랫부분 없어. 그냥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게 G'X인 fx의 개형인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gx의 그래프를 살펴볼 건데, 자,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gx는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런 경우는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그냥 감소하다 증가해버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가 생길 수가 없어. 축이 어디 있든. 그쵸? 이렇게 있으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 안 생기고, 자,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 잡으면 어떻게? 이렇게 가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2개가 생기죠. 그래서 자, 부호가 한 번 바뀌는 요 경우와 요 경우는 우리가 찾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 생길 수 없어. 절대값을 잡았을 때. 자, 그 다음 이 가운데 있는 이 경우도 볼까? 이때는 어떻게 생기지? 이때는 그래프가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 이런 모양이 될 거야. 자, 이때도 자, 축을 이렇게 잡으면 절대값 씌웠을 때 꺾여 올라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2개.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자, 이렇게 잡히면 어떻게? 이렇게도 꺾이고 이렇게도 꺾이니까 미분 안 되는 점이, 꺾인 점이 4개가 생기고, 자, 이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지? 요렇게 꺾여 올라올 거니까 요렇게 꺾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2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절대값을 잡았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하나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럼 얘 아니면 얘겠지, 그쵸? 그러면은 얘 아니면 얘로 fx를 잡아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fx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 요렇게 생겼을 때와 요렇게 생겼을 때다. 그쵸? 얘가 y는 fx의 개형이고, 자, 이에 따른 gx의 개형은 요때는 내려가다가 올라갈 거야. 자, 이때는 맞불 뿌리니까 gx의 개형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잠깐 0이 됐다가 이렇게 될 거지. 자, 이때 f'a는 0이라고 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f'a, 그럼 a로 가능한 값은 여기가 a던지 여기가 a던지야. 왜냐면 fx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a라는 소리니까. 자, 근데 a의 후보 둘 중에서 a는 얘가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가 a면 자, gx 빼기 ga의 그래프의 개형인데 그 함수는 자, a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했어? a, 0을 지나잖아. a 넣으면 0이니까 축이 여기 잡히게 될 거란 말이지. 축이 여기 잡히게 된다면 절대값을 잡았을 때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서 자, 절대값 잡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여기 하나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족하게 된단 말이야. 이때도 f'a가 0이니까 a의 후보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이때는 얘가 돼야 돼요. 이때는 얘가 돼야 되고. 왜냐면 여기 부분이 A여야지. 자, 이 그래프가 A, 0을 지나서 축이 여기 잡혀야 되고,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 이렇게 꺾여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안 생겨. 그래서 미분 가증하지 않은 점이 여기 하나 생기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일단 가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fx는 결정을 했어. 그쵸? fx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쌤이 자, 그래프가 헷갈릴까봐 fx만 다시 그렸어요. 아까는 밑에다가 이제 gx-ga의 개형을 그려놨었지. fx를 다시 그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 밑에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돼. 자, ga를 ht라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ga는 뭐냐면, 걔가 ht인데, 다시 문제로 가보면 gx가 얘야. 그러면 ga라는 건 뭐지? x에다 a를 넣어준 t에서 a까지 fs, ds. 자, fx를 t에서 a까지 정적분한 값이 ht가 됩니다. 이때 h3은 0이라고 했어. 그럼 h3은 자, t에다 3을 넣은 거니까 3에서 a까지 fs, ds. 얘가 0이 돼야 되는 이런 경우가 돼요. 그리고 자, 얘와 뭐를 또 동시에 만족해야 하냐면 ht라는 함수는 최대값을 어디서 가져? t는 2에서. 자, 이 함수가 최대값을 t는 2에서 갔는데 2에서 a까지 fs, ds가 최대값이고 이 값이 27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자, 이 둘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fx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지. 자, 3에서 a까지 fs, dx가 0이 돼야 돼. 이때 보면 자, 3이 이쪽에 있으면 되나? 절대 안 되지. 3이 이쪽에 있는 케이스가 된다면 3에서 a까지 정적분하면 무조건 축 아랫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음수예요. 3은 이쪽은 안 돼. 그럼 3으로 가능한 값은 자, 조기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거를 아래 끝을 a로 맞춰보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a에서 3까지 fs, ds라고 볼 수 있지. 우리가 윗끝 아래끝을 바꾸고 싶으면 마이너스를 뽑으면 되잖아. 근데 어차피 이 값이 0이니까 마이너스를 달아도 0이 되겠죠. 그렇다면 a에서 3까지 정적분 값이 0이다라는 소리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넓이가 어떻고? 같고, 자,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이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3의 위치가 어디? 우리 이때도 3에서 a까지 정적분 값이 0이 나오려면 3이 여기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3에서 a까지 정적분한 값이 여기 넓이가 같고 축의 아랫부분 윗부분이니까 상쇄가 돼서 0이 나오는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최대값이 27이라고 했어. 양수죠. 자, 2에서 a까지 정적분한 값이 27이 나와야 돼. 자, 요 케이스랑 요 케이스를 다 살펴볼 건데 자, 요 케이스인 경우에는 2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 2가 이쪽으로 와야 돼. 3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2에서 a까지 적분을 하면 자, 양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3에서 a까지 정적분한 건 0이잖아. 그치? 이미 여긴 0이야. 그러면 남은 부분은 2에서 3까지인데 2에서 3까지는 축 아래니까 무조건 음수가 나오잖아. 자, 얘를 만족하지 않아. 이건 땡. 그럼 이제 여기로 와서 봐야 되지. 여기서 자, 2의 위치는 3보다 작은 여기 이쪽으로 잡힐 텐데 얘가 보기가 불편하잖아. a가 더 작고 3이 더 큰 상태니까.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a에서 2까지 fs, ds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 그쵸? 자, 여기 아래끝 윗끝을 바꿔서 마이너스를 뽑았습니다. 자, a에서 2까지 정적분한 값에 마이너스를 단 게 최대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로서 최소가 돼야 되겠지. 그쵸? 마이너스로서 최소값을 가져야지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최대값이 되는 거잖아. 그럼 a에서 적분한 값이 최소가 되려면 a에서 2까지가 최소가 되려면 2는 여기 위치하면 되는 거 아니요? 그쵸? 그래야지만 자, 축 아랫부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여기잖아. 2가 여기 오면 요 부분의 넓이에 마이너스를 단 값이 나오고 2가 여기 오면 요 부분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단 값이 나올 텐데 얘가 가장 작은 값이 될 거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최대가 되겠지. 됐나요? 아,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fx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가 자, 요런 개형이어야 하고 요렇게
여기가 A, 여기가 2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fx 어떻게 생긴 거야? 자, 문제에서 fx는 3차고 최고차 한계수는 4라고 했으니까 4에 여기가 접하고 있으니까 x-a의 제곱 중근이고 x-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2에서 a까지 적분한 값이 27이다. 다시 말하면 a에서 2까지 적분했을 때는 음수가 나오잖아. 거기다 마이너스를 단 값이 27인 거니까 이 부분의 넓이가 뭐야? 27이다 라는 소리랑 똑같아. 자, 우리 3차 함수 속계법이 있죠. 자, 3차 함수하고 접선으로 둘러싸인 이 접선이 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일 수도 있어요. 자, 얘가 a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3차 함수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자, 이 넓이를 구하는 속계법 12분의 절대값 a에 아이고 3차인데 했으면 잘못 썼죠? 3차, 2차, 1차 이렇게 가야 되지? 12분의 절대값 a에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빠르게 구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구해낼 수 있어? 이 부분의 넓이 12분의 절대값 4, 3차 항의 계수에다가 2-a의 4제곱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데 이 넓이가 얼마라는 소리야? 27이라는 소리고 3분의 1이니까 양변 3 곱해주면 81. 그렇다면 자 3의 4제곱이 81이니까 2-a가 3이라 소리고 그럼 a 값이 1이라는 거지. 자, fx를 잡았죠. 따라서 fx는 a 값이 1이니까 4의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라는 3차 함수가 돼요. 자,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최종적으로 뭐냐면 f5의 값을 구하라는 거였어. 따라서 f5는 4 곱하기 5 들어가면 6의 제곱 36 곱하기 3이 돼서 12 곱하기 3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실제로 36하고 12 곱해보면 12 이렇게 36이니까 2, 3, 1, 432라는 답을 얻게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격자점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일단 보면 A라는 점이 0,n 플러스 5라고 주어졌고 B라는 점이 n 플러스 4,0이라고 주어졌어요. 지금 이게 수열이랑 관련된 문제잖아요. 수열이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문과에만 포함되어 있는, 즉 나형에만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라서 기울기가 연결을 했을 때 기울기가 딱 자연수가 나오는 이런 아이들이 문제로 대체로 나왔는데 자, 가형의 수열이 포함되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난이도 높은 29번에 배치가 되면서 우리한테 헷갈리라고 기울기가 자연수로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일단은 주어진 점을 먼저 찍어보죠. x축, y축이 있고 여기에서 0,n 플러스 5 그 다음에 n 플러스 4,0 자, a, b가 주어졌고 요 a하고 b하고 그 다음에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이겠네요. AOB가 있다. 요 AOB에 내부에 포함된 정사각형 중에서 한 변의 길이가 1, 꼭지점 X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한 변의 길이가 1인데 우리 모는 종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얘를 모는 종이에 이렇게 그려놨을 때 모는 종이에 보면 막 이렇게 선들이 있어서 그 정사각형들이 엄청 많잖아. 자, 이 안에 들어있는 XY 좌표가 모두 다 자연수인 정사각형의 개수를 한번 세봐라 라는 건데 자, 일단은 얘는 이렇게 잡으면 기울기가 정수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조금 쉽게 바꿀 거냐면 한 칸 내려오면 이거 n 플러스 4죠. 그쵸? 이렇게 그을 거야. 그러면 자,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어떻게 되지?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지. x값이 n 플러스 4만큼 증가할 때 y값은 n 플러스 4만큼 감소하니까. 그쵸?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정말 커다란 의미야. 자, x값이 1이 증가하면 y값은 1이 떨어져. 그러면 정사각형의 개수도 자, 만약에 여기에 5개면 그 다음 거에는 4개가 된다는 거야. 왜냐면 한 칸씩 떨어질 거니까.
쌤 그러면 이 빈틈은 어떻게 하나요? 자, 이 빈틈. 자, 이 길이 1이지. 그쵸? 이 길이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0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 길이는 뭐보다 다 작아. 당연히 1보다 다 작아. 그럼 이 안에는 요 빈틈 안에는 내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쌤이 지금 요 핑크색으로 그어놓은 요 선하고 요 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 안에서 우리가 뭘 세도 돼? 꼭지점의 좌표가 모두 다 자연수인 정사각형을 세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럼 이제 해볼까? 일단은 꼭지점이 자연수여야 돼. 일단 여기 1인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럼 1, 여기가 어떻게 되지? 1, 자 0,n 플러스 4잖아. 0,n 플러스 4니까 이게 기울기가 1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서 x값이 1만큼 증가했어. 그럼 y값은 1만큼 떨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는 n 플러스 3이 와요. 됐죠? 그럼 여기에 뭘 그어 넣어야 돼, 우리는? 정사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꼭지점이 모두 다 뭐여야 된다 그랬냐면 자연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y는 1인 라인을 그어서 그어놔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모두 그을 거냐면 자 2도 그어. 자 2를 그어. 그럼 또 1이 증가. x값이 1이 증가했으면 y값은 1이 떨어질 거니까 n 플러스 3보다 1이 작아진 여기가 뭐가 돼? n 플러스 2가 돼요. 다시 3까지만 한번 그려볼까? 여기가 3이 되면 여기는 어떻게? n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사각형은 어떻게 그려지냐? 자, 여기는 이 정사각형을 세면 안 돼요. 왜냐면 꼭지점에 x좌표가 0이야. 근데 자연수여야 된다고 했으니까 0은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세도 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여기 하나, 둘, 쭉 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인 거지.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요 1하고 2 사이에 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자 볼까? 요 아랫변이 y가 1이었어. 이 아랫변이 y가 어디까지? n 플러스 1까지. 즉 y좌표가 1인 것부터 n 플러스 1인 것까지 세주면 되죠.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몇 개가 들어간 거야? n 플러스 1개인 거 아니야. 그쵸? 자, 더하기. 그 다음 2에서 3 라인에는 아까 뭐라 했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이 증가하면 1이 감소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자, 요렇게 들어갈 거잖아. 요렇게 들어갈 거라서 자, 여기의 개수보다 하나가 줄어들어요. 그럼 그 다음은 n. 그 다음은 n-1.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오겠어? 마지막에 여기 딱 한 개가 들어가는 데까지 오겠죠. 그럼 어디까지? 1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다시 써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꼭지점이 모두 자연수인 정사각형의 개수는 자, 작은 것부터 쓸게요. 1, 2, 3, 4 쭉 가서 어디까지?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합이 되는 거고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합 어떻게 잡으면 돼, 우리 알고 있죠? 1부터 n까지의 합이 뭐야?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럼 n 플러스 1까지의 합은 여기 n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니까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an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an을 잡았어. 이제 뭐 해주면 돼? 시그마 n은 1부터 8까지 an. 계산만 해주면 되지. 2분의 n제곱 플러스 여기 전개해주면 3n 플러스 2가 되고 자 2분의 1은 앞으로 뽑으면 되고 n제곱은 어떻게? n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17 플러스 자 3n 3 곱하기 n은 2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이거 지금 수열의 합에서 거듭제곱의 합 구하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이 상수항은 어떻게? 2만 8개란 소리니까 싹 곱해줘서 16 이렇게 구해주면 되죠. 됐나요? 자, 계산만 제대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1에다가 여기는 3 4 약분하면 3 12 곱하기 17이죠. 여기가 12와 17의 곱 구해보면 12, 17은 14, 8 401 204 플러스 12와 9의 곱이니까 108 플러스 16 자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해주면 102 더하기 54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더하면 62인가요? 62 더해주면 총 16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우리 구하고자 하는 값은 164가 되겠어요.